자, 반갑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정세 이슈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지순례가 다가왔습니다. 네,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같은 날에 또다시 업비트를 해킹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추정이긴 한데요. 같은 날에 해킹당한 게 이게 상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9년 11월 27일, 6년이 지났어도 11월 27일 같은 날짜에 이렇게 해킹을 당하다 보니까 음모론이 안 붙을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음모론이라고 할 건 없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날짜에 같은 그것들을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이제 북한에서 뭔가 소나기에 넣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거는 하나의 시그널에 불과할 것이다. 왜냐하면 업비트 측에서는 전액 손실을 보전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어, 업비트 회사의 규모 대비해서 540억 정도면은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에요. 막 바이비트 같은 거래소는 2조 원어치가 그 탈취를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만약에 이걸 시작으로 다른 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건 좀 문제가 커질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종전 휴전될 확률이 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내년에 1월 31일까지도 떨어지고 올해 말에 얼마 전에 17%까지 올라갔었죠. 지금 7%까지 떨어졌고 종전 휴전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 휴전을 해야지 동북아시아가 좀 더 매끄럽게 해결이 될 텐데 여기가 종전과 휴전을 안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와 유럽 전체 나토 국가들이 전쟁으로 확전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도 유럽에서는 그걸 가만히 두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와 나토가 확전하는 거는 3차 세계대전이라고 명칭이 붙겠죠. 근데 러시아, 나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올해 초부터 해서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돌더라고요. 이게 좀 특이한 현상인 게 뭐냐면 국제 정세 측면에서 이런 내용들이 크게 없어요. 뭐 이제 중국 내부에 뭐 그 권력 다툼으로 누가 실각을 했고 건강이 악화됐고 이런 것들이 유독 어디에만 많이 나오냐면 국내에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걸 다 비교를 해보니까 좀 특이한 관점이죠. 근데 일단은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에 얘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에서는 또 한 번,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간섭하면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최근에 초음속 미사일 공개하는 영상에서도 일본을 겨냥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과거의 청일 전쟁을 보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겠는데, 지금 둘 중 그거죠, 이제. 대만에서의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양안 전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가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순히 2025년에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닙니다. 자, 2024년 그 전부터도 있었는데요. 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만도 지금 군사적인 부분들을 좀 증강하려고 좀 이제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솔직히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제 대만이 2026년에서 2033년까지잖아요. 4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에 따라 무기 구매에 관한 예비적인 협상을 시작을 했다. 이거 예비 협상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긴급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27년까지 대만 침공할 준비를 거의 다 이제 끝내고 있는데 이거를 2033년까지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 예비가 아니고 긴급 협상을 해서 빠르게 증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대만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대만과의 분쟁이 있으면 한반도에도 분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과 휴전이 안 됐다라는 거는 전쟁에 대한 확전이 이제 다가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차 세계대전의 명칭은
러시아와 나토, 러시아, 나토, 중국, 대만, 이란, 이스라엘 이런 여러 연합국들이 싸우게 됐을 때 3차 세계대전이라는 명칭이 붙을 거고 한반도 2차 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에서 이제 사이버 공격을 먼저 실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이버 공격과 뭐 이제 물리적인 그런 이제 회색 시대의 공격이 다가왔을 때 그때는 이제 3차 세계대전이라기보다는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코리아 워라고 하면서 트위터나 이런 데서 중계되겠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일단은 올해 그 11월 28일부터 29일에요. 마마 어워즈라고 합니다. 이제 마마 어워즈 이제 케이팝 스타들부터 이렇게 다 참여를 해서 요즘 케이팝 스타들의 입시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 중에서 수상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후보 1위가 바로 이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APT입니다. APT 아파트. 근데 이게 이제 오늘 금요일에서 토요일 날 실행이 된단 말이죠.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홍콩에서 엄청난 큰 아파트 주택 단지가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몇백 명 사망을 하고 실종이 되고 정말 AI가 그 만든 영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불과 20분 거리에 있다라고 해요. 마마 행사장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크게 화재가 났으니까 행사가 다른 지역으로 연기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거나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레드카펫 정도만 없애고 레드카펫. 아니 그러니까 옆에는 불났는데 옆에는 막 레드카펫 걸어가면서 포토샷 찍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만 없애고서 그게 아니고 그것만 없애고 예상대로 진행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혹여나 여기서 뭐 아파트 노래가 막 틀어도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국제적인 그 시선 국제 글로벌한 시선에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약간 이러는 게 뭔가 좀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업보를 쌓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뭔가. 그래서 이제 지금 다들 걱정하는 거는 홍콩, 마마 이거인데 사실상 아이돌 팬들은 홍콩에서 아파트가 불이 나든 말든 알바노입니다. 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신과도 같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요즘에는 크립토,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국제 정세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저도 이거 트위터에 팔로우가 한 500개 중에서 한 490개는 그 비세그라드라 막 이런 뭐 폭스뉴스 막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490개는 코인 관련된 건데 알고리즘이랑 스레드에 무조건 코인도 뜰 때도 있지만 요즘에 정세가 많이 떠요. 그만큼 코인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게 강행이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투자했던 자본들이 있으니까 그거 막 그 스폰서들부터 해가지고 취소하기가 손실이 좀 엄청 나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좀 국제적인 그런 뭔가 집중을 받을 수도 있겠다. 특히나 이제 케이팝이라는 거는 코리아 그거잖아.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가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게 또 그려집니다. 이렇게 불이 난 와중에도 마마 행사에서 예를 들어 APT 아파트 이런 것들이 불리다가 홍콩에서는 화재에서 끝났는데 실제로 노스 코리아가 한국의 아파트들 서울 쪽이나 이런데 아파트나 이런 데를 뭐 이제 포격을 한다던가 국지전을 하게 됐을 때 아, 이게 업보가 쌓였던 게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APT 그게 불릴지는 모르겠어요. 불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 보이시죠, 이게? 이거 조회수가 700만이에요, 700만.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나서 마마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가 될 것 같다라는 게 700만 조회수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넥스트가 뭐가 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옆에서 20분 거리에서 화재가 나고 했는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이게 또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그 뭐 수상받고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 그 리액션을 하게 됐을 때 아니면 그 라이브로 뭐 그 아파트 그 노래를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이게 사회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이제 주목을 하겠죠.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하나의 큰 그림일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한 얼마 안 있다가 만약에 한국에서 똑같이 아파트에 대한 그런 게 어, 북한과의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다면 아 그럴 만했다 이렇게 마치 그 업보처럼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좀 느낌이 좀 쎄하긴 합니다 솔직히 요즘에 근데 화재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도 마리나 건물에서도 갑자기 뭐 화재가 나고 홍콩이랑 싱가포르 홍콩 홍콩이랑 싱가포르 이런데 좀 많이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네요. 국내에서도 화재가 좀 많이 발생하기도 했죠. 추운 겨울인데도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이제 화재가 좀 발생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상징적인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최초 개봉하는 아바타 불과 제 한국은 불발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 글로벌하게 그 방문을 할 때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아시아를 그냥 패스를 하는 거면 모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2월 1일 미국, 12월 5일 프랑스 파리, 12월 8일 중국, 12월 9일 이탈리아, 12월 10일 일본, 11일 영국, 13일 뉴질랜드, 15일 호주, 멕시코 시티, 17일 캐나다 토론토. 다 이렇게까지 이제 투어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국내에서 1,300만 관객을 돌파를 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은 또 이제 작품이었는데 이게 한국만 빠진다라고 합니다. 하필 이게 또 이제 마마랑 또 이제 걸려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실제로 APT 그게 라이브 방송으로 만약에 나오게 됐을 때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내한을 안 하는 게 뭔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안 하는 건가? 이런 찝찝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또 종교적인 건 아닌데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이게 원래는 쌍십절이라고 10월 10일이 원래 쌍십절이 쌍십절 이게 중화민국이 이제 대만이거든요. 대만의 쌍십절인데 이거를 음력으로 딱 계산을 해보면은 어 11월 29일에는 마마 그 진행하는 그 기간이 나오죠. 11월 29일. 그리고 11월 16일에는 얼마 전에 별세하셨던 출생지가 일제강점기 때 함경북도 회령군 그 이순재 할아버지의 11월 16일 생일. 11월 16일이 10월 10일 기준으로 음력 양력 변환을 해보면 이거 하나 11월 29일은 29일이 딱 그거예요. 마마 행사입니다. 마마 행사. 마마 어워즈. 날짜가 여기다. 이번은 홍콩이네요. 11월 28일, 29일 여기 29일 여기 있죠. 29일.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뭔가 좀 큰 변동이 생기는 거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저희가 모르는 세력들 간에 뭔가 지금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 싸움이 벌어질 게 아니었으면 지금쯤이면 전쟁 거의 다 많이 했다 하면서 금방 종전하고 휴전했겠죠. 다 같이 평화로 갈 거였으면. 그쵸? 7%에요, 7%. 이거는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된다. 다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점은 뭐냐면 지금 국제 정세적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대만 문제를 가지고서 대만 침공을 두고서 개입하지 말아라.
아니면 뭐 이제 우리는 개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본과 중국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북한이 좀 조용해요. 노스코리아가 조용합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대만 침공은 독단적으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먼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첫 번째로 한반도 2차 분쟁이 발생하고 그 뒤에 대만 전쟁이 발생하는 게 그냥 이제 옵션이다, 옵션. 그거 전에 말씀드렸죠. 한반도에서 먼저 발생을 해야지 이제 TSMC를 두고서 대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준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한국의 국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이것도 중국에서 파가 나뉘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2027년에 전쟁을 하자라는 그런 전쟁파가 있을 것이고 체제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2027년까지. 근데 이제 빠르게 전쟁을 하자라는 쪽도 있을 것이고 그 내부에서도 좀 파가 갈릴 것 같은데 아마 빠르게 전쟁하는 쪽은 오히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세력 쪽에 조금 가까운 좀 포지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27년에 하냐, 25년에 하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그 2020 미국 대선, 2024 미국 대선도 그 데이터들이 좀 발표가 될 때가 됐는데요. 그게 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그 블록체인 투표라든지 뭐 사전 투표 그거를 없앤다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도 이 투표 방식 바꿔야 된다. 근데 그 바꾸기 전에 뭔가 발표가 있어야지 그것들을 받아들이겠죠. 근데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런 발표가 있고 난 뒤에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반도에서 먼저 발생하고 그 사이에 미국에서 발표를 할 건지 아니면 발표를 하고서 그렇게 발생을 할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러시아, 나토, 중국, 대만, 한반도 그, 그 호주부터 해서 연합군들 체제로 미국에선 내전 이렇게 전 세계가 다 같이 한번 전쟁을 하고 난 뒤에는 굳이 투표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솔직히. 뭐 블록체인 투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때는 재건하거나 뭔가 좀 새로운 그런 것들을 하는데 집중하지 않을까? 뭐 투표나 이런 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발표하고서 움직일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단 어 2019년에 똑같은 날짜에 그 해킹을 한 게 저는 이거는 뭔가 좀 이제 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같은 날짜에 이건 단순히 암호화폐 해킹뿐만이 아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 사이버 공격을 같이 그 전에 침공하기 전에 사이버 공격을 한 뒤에 사이버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침공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있는 게 2000 푸틴 대통령이 유럽과 전쟁하는 거 관심 없다. 어제 말을 했거든요.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연설에서 그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웃기는 소리고 완전히 거짓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했는데요. 불과 이제 한 3일 전이었어요. 3일 전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영토 침공 관심 없다. 전쟁 관심 없어라고 했는데 3일 뒤에 전쟁이 났거든요. 이게 흔히들 말하는 그 기만술이라는 거죠. 기만술. 기만하는 약간 페이크를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을 공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관심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에 3차 세계대전 키워드는 러시아랑 나토라고 했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냥 패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다 먹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후의 통첩으로 이제 빨리 그냥 어떻게든 받아들이라고 한 건데 그걸 또 가로막고 있는 건 또 유럽이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은 러시아랑 유럽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러시아랑 유럽만 전쟁하는 걸 우리는 구경만 하냐? 아니죠. 러시아, 유럽,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중국, 대만, 한국, 북한, 그리고 미국, 공화당, 민주당, 뭐 베네수엘라, 멕시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베네수엘라 쪽에서 미국에서 계속 이제 군사 작전을 펼친다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보여지는 그 명분은 그 마약 같은 것들을 이제 완전 소탕을 하겠다라는 것도 있는데 아마 2020년부터 뭐 전이 그 전부터일 수도 있겠지만 어 그 선거와도 관련이 있어요. 미국 대선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그런 게 있겠죠. 만약에 베네수엘라 그게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될 거였으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하고 베네수엘라 쪽에서만 그렇게 해서 하면은 어 예를 들어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을 억제를 많이 해놓으면 그러면 좀 해결하기 좀 수월하겠죠. 그리고 그 노벨 평화상 받은 베네수엘라 그 어떤 여성 총리였나 누구였죠? 그 국회의원이었나? 그 사람도 이제 마두로의 반대파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레짐 체인지가 되고 그렇게 그 과정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2020 뭐 2024 이런 대선 관련된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선행하는 과정 자체가 조금은 좀 엇갈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 뭐 대선 쪽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뭐 갑작스러운 돌변 사태가 오는 것들을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대선 관련된 데이터 공개되고 나서 그게 아니고 그냥 그거 되기도 전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폴리마켓 데이터는 7%. 종전이나 휴전은 올해 연말 되기 전에 없는 거고 그러면 확전을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